9장이 끝나고 이제 10장이 돌아왔습니다. 자, 10장 수분 생리와 증산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의 특징은, 물은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높은 비열이다. 물 1g을 1도씩 올리는데 소요되는 열량이죠. 그 다음에 높은 기화열이다. 기화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해서 변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자, 물 1g의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소요되는 열량이다. 그때 586 칼로리 퍼 g이죠. 그 다음에 높은 융해열, 즉 물 1g을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바꾸는데 소요되는 열량으로서 여기는 80 칼로리 퍼 g이죠. 그리고 물은 양전기와 음전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이 이 구조죠. 자, 여기에 양전기와 여기에 음전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극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은 자외선과 적외선을 흡수한다. 물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상태로 자외선을 흡수하여 생물에 대한 자외선의 피해를 막아주며 또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표면의 온도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물은 높은 비열을 가짐으로써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고 방지하고 높은 기화열을 가짐으로써 수증기로 바뀌는 것을 억제함과 동시에 훌륭한 냉각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높은 융해열을 가짐으로써 물이 어는 속도를 낮춰주고 겨울철 해상 생태계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자, 공유결합을 하지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산소 쪽이 수소보다 커서 즉 산소가 더 가까이 잡아당기면서 산소 쪽은 음전기를 띠고 극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물은 극성 때문에 훌륭한 용매 역할을 하며 여러 가지 물을 용해를 시키죠. 두 번째, 물의 기능. 물은 수목의 생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 필요로 합니다. 물의 첫 번째, 물의 기능은 원형질의 구성 성분이다. 즉 살아있는 세포 생중량을 본다고 하면 생중량은 80 내지 9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과 여러 가지 생화학적에서 어떤 가수분해, 즉 나누는 어떤 반응 물질이다. 그 다음에 기체와 무기염, 기타 여러 가지 물질의 용매 역할을 하죠. 녹에는 용매 역할을 하며 또 여러 가지 대사물질을 다른 데로 운반시키는 운반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 세포에서 평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세포 평합을 유지하는 기능은 식물 중에서 이것이 중요한데, 즉 평합은 세포가 확장되거나 또 어느 기공의 개폐 또 어린이부 모양을 유지해주고 또 초본 식물에서는 줄기를 지탱해주는 그런 데 필요합니다. 자, 수분 포텐셜입니다. 수분 포텐셜을 지금 이 부분 이거 있죠. 어떻게 이제 이것은 푸사이 또는 사이라고 두 가지로 읽은데 보통은 푸사이라고 읽는데 우리 책에 보니까 올해 책에 보니까 사이로 나왔더라고요. 자, 자유에너지란 어떤 물질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순수한 정류수는 자유에너지가 0이지만 정류수 안에 어떤 물질을 이제 녹였거나 또 어떤 물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자유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은 자유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수분 포텐셜이란 어떤 것이냐? 자, 수분 포텐셜이라는 것은 물이 이동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위는 메가파스칼이다. 자, 1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은 10바하고 같은 말인데 여기에는 기압으로 나눈다면 10.13기압이고 또 10의 7승 다인 또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수분 포텐셜의 구성 성분은 뭐냐? 수목에서 수분 포텐셜은 삼투 포텐셜, 압력 포텐셜 또는 기질 포텐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삼투 포텐셜은 주로 액포 내, 액포 속에 용해되어 있는 어떤 용질이 나타나는 삼투압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푸사의 S로 표시를 하는 거죠. 삼투는. 그렇지만 그 값은 항상 0보다 작은 음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압력 퍼센트는 포텐셜은 푸사의 P라는 것으로서 세포가 수분을 흡수하면 좀 빵빵해지겠죠. 그러면서 원형질이 세포벽을 밀어내립니다. 세포벽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이 원형질 말이 여기 세포벽인데 이 세포벽을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이 압력을 팽압을 의미하고 즉 이사 푸사의 P로 표시하고 그 값을 수분을 충분히 흡수했을 때라는 것은 뿌리나 입에서 흡수할 때 즉 플러스 값을 갖고 수분을 잃어버려갖고 원형질 분리라는 것은 제 세포막과 원형질이 이렇게 뚱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죠. 이때 수분을 잃어버리면 원형질 분리 상태에 있고 원형질 분리 상태라는 것은 즉 미는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팽압을 0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왕성한 증산작용을 하고 있는 도간세포 내에서는 장력하에 있다. 장력하에 있다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압력 포텐셜은 플러스, 마이너스, 0 모두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질 포텐셜은 푸사의 M이라고 나왔던데, 매트릭이죠. 친수성을 가진 교질 상태의 단백질과 전분 입자 등의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물 분자에 의한 것인데 평소에 수분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 세포에서는 0에 가까운 수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의 수분 포텐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포에서 0을 가지기 때문에 거의 무시되고 있지만 또 어떤 건조한 종자나 토양에서는 그 기여도가 크며 항상 이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합치면 세포의 수분 포텐셜은 항상 0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수분의 이동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수분 포텐셜이 높은 건 항상 마이너스 값을 주는데 마이너스 값이 높은 것이라면 숫자가 적은 것이겠죠. 높은 것은 숫자가 적은 것에서 낮은 것 숫자가 큰 것으로 이루어진다. 세포의 수분 포텐셜이라는 것은 삼투 포텐셜 플러스 압력 포텐셜 플러스 기질 포텐셜인데 이 기질 포텐셜은 거의 0에 가까워지므로 이것은 무시하고 세포의 수분 포텐셜은 삼투 포텐셜과 압력 포텐셜로 말한다. 그렇지만 삼투 포텐셜이라는 것은 항상 음수를 가지고 압력 포텐셜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가진다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또 0 모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삼투 포텐셜을 보면, 삼투 포텐셜은 항상 마이너스를 가진다 했죠. 마이너스. 삼투 포텐셜은 삼투압의 비율이 낮아짐으로, 삼투압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즉, 삼투압이 높다. 삼투압이 높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분에서, 삼투 포텐셜이 낮다는 것 같죠. 항상 물이 많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적은 곳인데 결국은 삼투압이 높다는 것은 삼투 포텐셜이 낮다는 의미하고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위아래가 바뀌면서 비례해서 낮아진다. 그것은 바로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삼투압이 높을수록 수분을 흡수하는 힘, 즉 수분 포텐셜이 낮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의 삼투 포텐셜은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2.0 메가파스칼 값을 나타내는데 한 식물체 내에서도 어린 잎이 성숙잎보다 값이 더 낮다. 값이 더 낮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 포텐셜은 어떤 식이죠? 수분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수분 부족으로 잎이 시들 때 성숙잎으로부터 먼저 시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잎이 그만큼 수분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자, 키가 큰 나무는 키가 작은 초본 식물보다 더 낫다. 왜 그러냐면, 자, 낮아야지 더 멀리, 더 높이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사막지대에 사는 식물은, 자, 건조한 토양으로부터, 수분을 얻기 위하여 염생식물은 염분이 많은 물에서 수분을 얻기 위해서 더 낮은 값을 가져야겠죠. 자, 압력 포텐셜은 세 가지를 다 가지게 돼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0 모두 가지고 있다. 즉, 압력 포텐셜은 평합으로 이루어진 거죠. 압력 포텐셜은 세포가 수분을 흡수함으로써 부피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원형질 막이 세포벽을 향해서 밀어내는 힘, 즉 이 압력을 평합이라고 한다죠. 세포가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 자, 세포를 많이 흡수하면 원형질에서 세포벽을 미는 힘이 그만큼 커지겠죠. 수분이 많이 흡수될수록 평합이 커짐으로 압력 포텐셜 값은 그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삼투압은 세포 안으로 수분이 들어오도록 작용하는 힘이지만, 자, 평합에 비례해서, 자, 미는 힘에 비례해서 수분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그 힘을 뭐라고 하죠? 세포벽으로부터 반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평합과 삼투압은 반대 방향으로 서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삼투압이 높다는 것은, 즉, 밖으로부터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이죠. 평합이란 건 무엇입니까? 즉, 물이 들어와가지고 원형질로부터 세포벽으로 미는 힘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작용이겠죠. 수분 포텐셜은, 자, 메가파스칼이 지금 단위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자, 수분 포텐셜은, 자, 삼투 포텐셜, 그 다음에 압력 포텐셜 두 개를 합하는 것인데, 즉, 여기 있는 기질 포텐셜은 0에 가까움으로 무시를 하게 되죠. 자, 평균 상태란 건 어떤 것입니까? 평균 상태란 것은 물이 가득 차서, 물이 가득 차기 때문에 원형질 막으로부터 세포벽을 미는 힘이 최대일 때입니다. 결국은 물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형태죠. 그러니까 수분 포텐셜은 0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8이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냐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원형질이 평균 상태는 물이 더 이상 못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질에서 세포벽을 미는 힘이 가장 크다. 꼭 여기서 뭐 1.8이라고 보다도 2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 수분 포텐셜이 0을 만들겠으면 여기가 2면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삼투 포텐셜도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수분을 최대로 흡수한 평균 상태에서는 수분 포텐셜이 0이 된다는, 더 이상 물을 받아할 수가 없죠. 자, 보통세포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평균 상태가 아니라 조금 물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수분 포텐셜 어느 정도 물을 더 흡수를 할 수 있는 상태. 즉,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이라고 한번 예를 들었을 때요. 자, 그런다고 하면, 물이 조금 덜 들어가기 때문에 원형질 막에서 세포벽을 미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균 상태보다는 더 적어야겠죠. 결국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한다면 0.9가 아니라 이건 숫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1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면 이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수분이 약간 빠져나가면 용액의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가 진해지면 삼투 포텐셜이 그만큼,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삼투 포텐셜은 그만큼 낮아지게 되겠죠. 더 낮아지고서 압력 포텐셜은 감소하게 됩니다. 늘어진 세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원형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원형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압력 포텐셜은 0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0이 되는 것이죠. 결국 늘어진 것은 완전히 분리가 돼. 예를 들어서 이것을 1.8이라고 한다면, 즉 여기에 있는 삼투 포텐셜도 마이너스 1.8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분이 더 빠져나가서 삼투 포텐셜이 더 감소하고 압력 포텐셜은 0이 된다. 결국은 이것을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거죠. 세포 단위에서 볼 때, 중생생물이라는 것은 수분이 알맞게 있는 곳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즉, 부족함이 없이 살겠죠. 결국, 수분 포텐셜은, 다음과 같을 때,
수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자, 물이 항상 풍부해요. 그런데 물이 조금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자, 결국 즉 세포 단위에서 수분 포텐셜은 자 0.5 메가파스칼, 0.5 메가파스칼에서 약간의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세포 단위에서 봤을 때, 자, 마이너스 0.5에서 1.2 정도 됐으면 제법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다. 즉, 여기에 있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그만큼 수분이 없고 수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이너스이죠. 결국은 수분이 그만큼 없다는 기분에 제법 받는다. 자, 마이너스 1.5면 뭐? 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 중생생물에서 볼 때 마이너스 1.5 메가파스칼은 영구 위저점입니다. 이것이 영구 위저점입니다.